투자 거물 워런 버핏은 복리를 일컬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복리라는 녀석은 마법보다는 저주에 가까울 때가 많죠.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복리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중견에 포기하는 걸까요? 그 답은 복리가 보여주는 화려한 결과가 아닌 그 뒷면의 지루함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의 축적을 가로막는 본능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간 진행되는 게임이죠. 첫날은 단돈 1원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금액이 정확히 2배씩 늘어난다고 가정해보죠. 둘째 날은 2원, 셋째 날은 4원. 듣기만 해도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게임의 초반부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금방 흥기를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리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가 찍혀 있을까요? 정답은 단돈 512원입니다. 껌 한 통도 사기 힘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돈이죠. 열흘 동안 매일 정성을 다해 관리했지만 결과는 차비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몇 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잔고가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 무력감이 바로 복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고비인 20일째가 되었습니다. 매일 2배씩 늘어났으니 이제는 꽤 크겠죠. 놀랍게도 당신의 손에 쥐어진 금액은 고작 52만 원에 불과합니다.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가 한 달 생활비도 안 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종목을 갈아치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지루한 수평선이라 부릅니다.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죽음의 구간이죠. 왜 복리는 처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복리의 본질이 쌓임이 아니라 곱해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초반에는 그 차이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한 수평선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죠. 부의 축적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이 소리 없는 시간을 견디는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옆집 누구는 급등주로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의 일원은 여전히 수평선을 기고 있는데 세상은 나만 빼고 빠르게 변하는 것 같죠. 이때 인간의 본성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극적인 도박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리가 선사할 축복의 시간을 스스로 걷어차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심리적 흔들림을 이겨낸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수십억 원에 낙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입니다. 수십 년간 같은 주식을 보유하며 복리의 수평선을 견뎌낸 거인의 여유죠. 그는 폭등하는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야 할 것은 그의 종목이 아니라 그가 가진 철학적인 인내심입니다. 배당 귀족주 문화 역시 이러한 복리의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매년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을 믿고 수십 년간 재투자하는 지루한 과정이죠. 처음에는 배당금으로 커피 한 잔 사기도 벅차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지루한 수평선을 견딘 보상으로 어느새 배당금이 월급을 추월하는 순간이 옵니다. 화려한 기술주에 열광할 때 귀족주 투자자들은 조용히 부의 계단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싹을 틔우기 전까지 몇 년간 땅속에서 뿌리만 내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곧 다가올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잔고가 제자리 걸음인 지금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를 뽑아버리면 복리의 나무는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지루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응축입니다. 자, 이제 20일의 지루함을 견뎌낸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단 열흘뿐입니다.
20일째에 고작 52만 원이었던 이 돈은 과연 30일째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수평선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절벽, 그 경이로운 반전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나요? 복리의 진정한 얼굴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자본주의 시장에는 아주 특별한 계급이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배당 귀족주입니다. 이들은 최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금을 늘려온 전설적인 기업들입니다. 단순한 우량주를 넘어 주주와의 신뢰를 목숨처럼 지키는 집단이라 할 수 있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들은 주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집중합니다. 자본주의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도 이들의 원칙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배당을 삭감하며 생존할 때 이들은 오히려 배당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의 여유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독특한 문화 덕분입니다.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생존만큼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념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야말로 수많은 투자자가 이들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 거물로 잘 알려진 B씨와의 점심 식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낙찰가를 기록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큰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수십 년간 지켜온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그만의 독보적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함이죠. 전설적인 투자자의 곁에서 그 철학을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자본주의의 지혜가 전수되는 가장 비싼 수업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잡한 차트나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B씨는 눈앞의 주가 변동보다 더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읽어낼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법을 강조하곤 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치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수백억 원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기술적인 매매지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이른바 관조의 철학이 이들의 핵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돈을 버는 시스템에 올라타 기다리는 것이죠. 서두르지 않고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업의 성장을 차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진정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매 분기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배당금은 단순한 용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복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연료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다시 재투자할 때 복리의 마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경험이 진정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가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현금이라는 방패가 있을 때 투자자는 비로소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복리를 끝까지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숨겨진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부터 투자는 더 이상 운에 기대는 도박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기업의 성장에 올라타 함께 나아가는 경이로운 여정으로 변모합니다. 짧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조급함 대신 기업과 동행한다는 파트너십이 생겨납니다. 기업이 세상에 가치를 더하고 돈을 벌어다주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투자의 정의가 투기에서 소유로 바뀌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재능과 인프라를 내 것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직원이 나를 위해 일하고 최고의 경영진이 나의 자산을 굴려줍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열정과 시스템을 신뢰하고 시간이라는 자본을 투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투자를 괴로운 노동이 아닌 설레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바꿔놓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나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결국 배당귀족주와 복리의 마법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최종 목적지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의 비중은 줄어들고 자본이 가져다주는 여유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시스템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만이 자본주의라는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위에서 자라난 부의 열매는 어떤 바람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피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밤낮 없이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죠. 그들은 자신들의 천재성이 시장을 이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교함은 때로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눈앞의 작은 수익에 집착하느라 거대한 파도를 놓쳤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가장 큰 적은 외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잦은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였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이 거래 비용으로 소리 없이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는 좀처럼 다시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또한 수익률을 갉아먹는 무서운 복병이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는 동안 밑바닥에 구멍이 난 셈이죠. 반면 투자거물 B씨의 일상은 지루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인덱스 펀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매니저도 없었고 화려한 알고리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 전체를 사두고 가만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B씨가 신뢰한 것은 자본주의의 견고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들이 핵심이었죠. 위기 속에서도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기업의 힘, 그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성벽은 더 높고 단단해졌습니다. 배당금은 다시 주식에 투자되어 새끼를 쳤습니다. 작은 눈동이가 산비탈을 구르며 커지는 과정과 같았죠. 처음에는 티도 나지 않던 배당금이 어느덧 원금을 위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선사하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인내는 결국 달콤한 열매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약속했던 10년의 시간이 드디어 모두 흘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눈이 내기의 결과를 향해 쏠렸죠. 천재들이 운영한 5개의 헤지펀드 수익률은 참담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덱스 펀드에 완패한 것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씨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투자에 대해 이런 조언을 건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함이 아니라 기질이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수백 개의 복잡한 수식보다 가치 있다는 것이죠. 식탁 위의 대화는 부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기회비용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B씨에게 현금은 옵션이자 무기였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순간에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산소와 같아서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잊곤 하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것은 생존의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인간의 지적 허영심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곤 하죠. 그 허영심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하고 비쌉니다. 조작하고 예측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부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가장 인내심 있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피사의 천재들이 패배한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함의 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함으로 돌아갈 때 마법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단순함의 철학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놀랍게도 투자를 하지 않는 순간에 있습니다. 모두가 시장에 뛰어들어 숫자를 쫓을 때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의 영역이죠.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투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복리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이유도 바로 이 마지막 조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의 축적은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거물 BC의 기업 보고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하나 보입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그저 통장에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수익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 비판하지만 BC는 그저 여유롭게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그가 기회비용을 몰라서 돈을 놀리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현금 더미는 시장의 파도를 견디는 가장 강력한 다지자,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계좌에 잠자는 현금을 보면 돈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현금 보유의 진짜 이름은 선택권입니다. 언제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사는 것이죠. 폭락장이 찾아와 모든 자산의 가격이 반값이 될 때 현금이 있는 사람만이 쇼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현금은 당신을 구원자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티켓입니다. 즉, 현금을 쥐고 있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가장 싼 값을 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검은 백조, 즉 대폭락을 겪어왔습니다. 어제까지 장밋빛이었던 전광판이 빨갛게 물들고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자신이 가진 주식을 가장 싼 가격에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심리적 압박과 담보 부족을 견디지 못한 이들에게 선택지는 오로지 투매뿐입니다. 현금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이 시기는 그저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중간에 멈추는 가장 큰 원인은 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해져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가야 하거나 급한 생활비가 필요할 때 하필이면 주가가 바닥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동안 쌓아온 복리의 사슬은 그 순간 끊어지고 다시는 예전의 궤도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강제 매도는 장기 투자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방화벽이라 불러야 합니다. 외부의 충격이 자산의 핵심에 닿지 않게 막아주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이 반토막 나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지 않은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금이 주는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복리의 사슬을 지켜내는 힘은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단단한 현금 비중에서 나옵니다. 지키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불리는 힘이 작동합니다. 이제 당신의 계좌에 담긴 현금을 노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은 미래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 위한 보험이자 가장 날카롭게 벼려진 전략적 무기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행위 그 자체가 가장 고도화된 투자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당신이 폭락장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습니다. 이 무기를 들고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시장의 주인이 됩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사냥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전 몸을 웅크리듯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시간은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조급함은 복리의 최대 적이며 현금은 그 조급함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릅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진정한 복리의 궤도에 진입합니다.
더 이상 시정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부를 쌓아갈 수 있게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자산 곡선은 가팔라지고 어느 순간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높이에 도달할 것입니다. 복리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는 철학의 게임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게임에서 이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리의 마법, 배당 귀족주의 가치, 그리고 현금이 주는 선택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을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당신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이용해 당신만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계좌에 담긴 숫자들을 미래의 자유를 위한 씨앗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부가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